대장주 1분기 실적, 공매도 정밀 분석을 할 겁니다.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차전지 업황은 어려운 상황이죠. 업황을 보게 되면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량도 증가를 하다가 둔화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업황이 어렵죠. 업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내년,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가 된다면 업황이 좋아지고 조정받는 주가도 강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업황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전지 대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업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 4대 부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리고 양극재 재료인 전해 전구체, 여기에 따른 대장주, 그리고 실적 분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양극재 분석을 들어갈게요. 양극재를 보게 되면 먼저 양극재 판매 캐파입니다. 캐파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가장 양극재 캐파가 큰 에코프로 BM은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3억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6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즉 실적이 줄었고, 또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인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금지가 했을 때 공매도가 504만 주인데 5월 20일 현재 470만 주, 공매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87%.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영업이익 증가는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지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액은 그대로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증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 세력이 정말 징하지요. 공매도 금지했을 때 304만 주인데 현재 299만 주, 공매도 세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도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LNF는 적자가 크게 적자로 바뀌었고요. 올해 1분기 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조금 줄었고 아직 큰 변화가 나온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관망을 해야 될 때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를 볼게요. 전구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버티, 얘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먼저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3억인데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29억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에코프로 머티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에코엠 드림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구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될 때다 설명을 드리고요.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 포스코 그룹도 음극재를 만들지만 실리콘 음극재 양산을 한 건 대주전자재료 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시고, 영업이익을 보면 2억에서 50억, 그래도 의미 있게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확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업이익 증가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71만 주에서 25만 주로 줄었고 의미 있게 감소를 했고요. 따라서 4대 소재, 양극재 소재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대신 업황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한 번에 확 매수하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연말로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보게 되면 가장 캐파가 큰 WCP 160억에서 6억으로 확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또 SKI 테크놀리지
마이너스 15억에서 마이너스 6억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 따라서 분리막도 지금 관심을 가지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전해액 대장주가 엔캠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49억 흑자에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18억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 적자로 바뀌었다. 이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몸버티고 청산을 했다. 이건 좋지만 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어렵지요.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이 채권은 만기에 원금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도중에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걸 포기하고 약정된 주가로 주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전환가액, 미리 약정된 주가가 전환가액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주가는 만약에 3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으로 주식 전환해서 내 계좌에 입금되면 30,000원이니까 30,000원에 팔면 정말 대박이죠. 이처럼 엔케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주식 전환 가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주가로 바꾸면 이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로 나오겠지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전환사채 가지고 있는 세력도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따라서 엔캠은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전환사채 세력들과 같이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신규 접근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아기업이나 후성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7억, 마이너스 94억, 계속해서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양극재 4대 부품은 끝났고 광물인 리튬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관련주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 올해 1분기 6천억, 일정 부분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저가 철강을 막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일어났죠.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 저가 철강에 대해서 강한 관세를 매기고 브라질도 관세를 매기고 유럽도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철강 쪽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기대감, 오히려 관세를 매긴다는 호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본격적인 리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미국 FTA 체결국이나 지정된 국가 핵심 광물이 아니면 IRA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중국 리튬을 사용을 하지마. 그렇다면 리튬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게는 호재가 되지요.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호재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40만원 이하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을 두면서 올해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하지 않은 자회사가 리튬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자체의 리튬 종목이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먼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1분기 1,823억 흑자에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298억 확 적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액면 분할 후에 4월 25일 상장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 유통수를 증가를 시켰지요. 과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 액면 분할 상장 후 8개월 조정 받은 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늘어난 주식 소화 기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당장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대장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장주에 대한 1분기 실적 공매도 다 설명을 드렸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파생된 캐파가 약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양극재 관련주, 전해핵 관련주, 분리막 관련주, 언극재, 그리고 전구체 관련주, 자원 관련주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중에 지금 가장 빠르게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와 대주전자재료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느냐? 지금 어려운 상황은 다른 게 아니고 캐점 현상으로 얼리 어디터 쓰고 대중화가 되기 전에 수요가 둔화되는 캐점 현상입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대중화, 큰 시장이 형성이 되죠. 이런 대중화, 전기차 대중화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유리한지를 보면 먼저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약 30%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약 20%. 하지만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대중화가 왔다면 북미 시장이 훨씬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작년 컨퍼런스, 실적 컨퍼런스에서 계속해서 올해 투자를 하고 내년이나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를 바라본다 했습니다. 따라서 업황이 어려울 때 올해 잘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내년 후내년 전기차에서는 큰 수익이 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대중화가 왔을 때 배터리는 어떻게 되냐? 배터리를 보게 되면 배터리가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이 있는데 각형은 감소를 하고 파우치형도 감소를 하고 원통형이 증가를 하지요.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유는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금 건전지도 원통형으로 돼 있죠. 그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이 된다는 것은 가격이 약하다는 겁니다. 대중화가 될 때는 가격이 중요하죠. 성능은 약하지만 가격이 월등하니까 가격 측면에서 증가를 한다, 향후.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릅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세계 최초, 즉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9월달 생산을 하는데 8월달 국내 오창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8월 생산에 맞춰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 차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죠. 또 여기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전체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따라서 8월을 바라보고 LG 에너지 솔루션 4680 원통형 배터리에 공급되는 망을 살펴봤더니 니켈 도금은 TCC 스틸, 캔 케이스는 동원 시스템, 검사 장비는 이노메트리, 2차 전지 소재는 LNF나 엔캠 등이고요.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는 워낙 캐파가 크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보기는 어렵고, 검사 장비도 벌써 납품을 했지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생산 관련돼 있는 니켈 도금이나 캔케이스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TCC 스틸 가장 크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7억, 올해 1분기 14억,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즉 1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정된 PER을 보게 되면 240% 워낙 높습니다. 따라서 TCC 스틸보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동원 시스템, 작년에 176억에서 160억이고 PER 한 19배. 따라서 동원 시스템제에 관심을 먼저 가지자
설명을 드리고요. 늘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동원 시스템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동원 시스템저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정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앞에보다는 확 정가를 대고 강하게 상승 후에 눌려 있다. 그러면 8월 생산에 따른 반등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 소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매매 안 하고 계속해서 바라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런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면 중소형주 중에 10배 상승, 30배 상승,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들 어떻게 찾는지, 반드시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크게 상승하는 등 종목의 특징을 설명을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기법들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소액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이거 공시공부입니다. 공시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계좌 인증, 기법 인증까지 돼 있으니까 크게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런 쪽에 매수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올해부터 제가 채널 회원 운영을 하니까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면 관련 종목들, 핵심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법 강의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니까 뭐 참고하시고, 채널 회원 가입비는 여러분들 부담 안 되는 비용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차전지 설명을 드렸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지금 반드시 구독을 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뿡뿡 납니다.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